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병선승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니,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겨놓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운 뒤 이기길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승리는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기 전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지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승병선승 리더십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싸우기 전에 이기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승병선승은요, 그냥 똑똑한 전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리더가 조직을 이끄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의 유형이 딱 갈리는 거죠. 보세요. 지는 리더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고 막연한 희망이 기대요. 근데 이기는 리더는 어떠냐? 성공이 필연적인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기댈 것이냐 아니면 이길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이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비예요. 보통 리더들 어때요?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린 할 수 있어, 날 믿어. 이렇게 뜨거운 동기부여 연설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기는 리더는 사람 마음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뭘 보냐면 이 시스템이 우리 팀원들을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나? 이걸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막 설득하려는 리더십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이 떠날 이유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리더십, 바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조라는 게 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리더가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 둘째, 핵심 멤버 몇 명이 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팀. 그리고 셋째, 리더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명확한 원칙.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의지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구조는 조직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열정보다 승산을 계산하라. 이건 무작정 도전하는 걸 피하고 진짜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집중하는 그런 리더의 냉철한 절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단 해보자. 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되게 용기 있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팀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담보로 거는 좀 무책임한 도박일 수도 있거든요. 이기는 리더는 절대 자기 열정 하나 믿고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리더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냉철한 질문부터 던지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 바로 이 목표는 현실적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모든 계산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이 전략은 반복 가능한가? 즉, 이번 성공이 그냥 운 좋게 한 번 된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전략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바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살리는가? 다시 말해, 이 구조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갈아 넣는 그런 기계 같은 건 아닌지, 오히려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이기는 리더는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즉흥이 아닌 작전으로 움직여라. 말 그대로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 두 조직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요, 맨날 바빠요. 정신없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모든 움직임이 목표를 향해서 아주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맨날 바쁜 쪽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 성과를 내는 곳은 바로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리더는 팀을 그냥 바쁘게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전이라는 게 뭐 그렇게 거창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목표는 숫자로 딱 정의되고, 기한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 이렇게 되면 팀원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아니까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어쩌면 이 리더십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칙인데요. 바로 적 대신 우군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사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승명선승 리더는요, 외부의 상대를 적으로 보질 않아요. 대신에 그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만들어버리죠. 예를 들면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던 스폰서는 어느새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고, 맨날 의존적이기만 하던 협력사는 책임감 있는 동료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까다롭기만 하던 고객은 가장 든든한 신뢰하는 관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원칙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조용하다. 이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주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더십의 세계에서는 정말 가장 눈부신 성공이 오히려 가장 조용하게 찾아오거든요. 이기는 리더들은 자기가 이룬 성과를 막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한테 승리라는 건 뭐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잘 짜인 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당연한 결과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증거는 무슨 화려한 트로피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증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큰 위기가 왔는데도 팀이 무너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조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장했다. 바로 이게 승병선승 리더가 남기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기는 리더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깁니다. 감정을 고취시키기 전에 구조를 만들고요. 열정을 느끼기 전에 승산을 계산합니다. 즉흥적인 행동보다 계획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적을 만들기보다 동맹을 만듭니다. 결국 승병선승 리더십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승리가 필연적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죠. 그리고 그 고요한 길 위에서는요, 아무리 격렬한 전쟁이라도 결국은 잠잠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